검사로부터 수사권을 뺐더라도 대한민국의 검사는 외국의 다른 검사들과 비교해서 여전히 굉장히 많은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그 권한을 남용해서 장난치고 사건을 조작하고 혹은 사건을 묻는 게 가능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사들이 자신의 권한을 갖고 장난치는 거, 수사권이 없어도 장난칠 수 있는 게 이번에 최영중 청주시 의원 사건과 관련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이 최영중 청주시 의원을 며칠 전이죠. 15일 날, 일주일 전이네요. 압수수색했습니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혐의가 뭐냐? 무려 아동 성매매 혐의입니다. 말이 성매매지 16세 미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의제 강간입니다. 16세 미만이면 합의했다 하더라도 설령 성관계를 맺는 거를 합의했다 하더라도 성폭행, 강간으로 봅니다. 16세 미만,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의제 강간한 거죠. 그것도 시의원이. 심지어 그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해서 가지고 있었던 혐의도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혐의로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죠. 혐의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6세보다 어린 미성년자 A양을 만난 뒤에 채팅앱으로 만나서 깬 거죠. 뭐 담배 사줄게 뭐 이런 걸로 깨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관계를 맺고 돈도 주고 뭐 선물도 주고 이랬다라는 겁니다. 뭐 앞에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에서 영상 촬영도 해서 뭐 가지고 있었기도 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최 의원은 이게 이제 세상에 알려지자 미성년자인지 몰랐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합니다. 18세. 뭐 이러면은 뭐 나이가 혹시 그러면 또 모르겠어요. 16세가 안 되는데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심지어 최 의원, 이 최용중 의원은 과거에도 성매매 관련 혐의가 적발돼서 기소유예 처분받은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문제는 뭐냐? 경찰이 이 이후에 이제 경찰이 이것까지는 확인한 것 같아요. 최 의원이 그 처음에 특정된 A양과 이런 식으로 의제 강간을 했다라는 거는 이제 확인을 한 것 같고 거기를 넘어서 이제 수사를 확대하는 거죠. 얘하고만 이랬을까? A양하고만 이랬을까? 성매매 전력이 또 있잖아요. 이 건 말고도. 그러니까 이 사람의 다른 범죄 행위를 요것과 관련해서 이 유사한 다른 미성년자나 이런 범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찾기 위해서 1차적인 수사, 이건 기본입니다. 특히 성매매와 관련해서는 일단 통신영장을 쳐서 통화 내역부터 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죠. 이거는 뭐 무조건 해야 되는 수사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수사예요. 그러니까 통신영장을 쳤는데 이 통신영장을 검찰이 반려했습니다. 법원에 보낸 게 아니라 검사 단계에서 최 의원 다른 통신 내역을 경찰 니들이 왜 봐? 볼 필요 없어. 그리고 영장을 안 내줬습니다. 영장을 안 주면요. 수사는 거기서 끝입니다. 경찰이 최용중 의원을 데리고 할 수 있는 수사는 이제 최용중 의원을 불러서 야, 당신 A양이랑 이랬잖아. 과거에도 성매매 전력 있잖아. 또 있지. 불어. 불겠습니까? 최 의원이 미쳤다고 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강제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영장을 치는데 보통 압수수색 영장이 대한민국이 90%에서 뭐 91% 이게 한 2, 3년 전 수치인데 한 91% 나옵니다. 압색영장이. 압색영장 중에서도 통신영장은 95% 정도 나옵니다. 발부율이. 영장 발부율이 95%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수사기관이 영장을 너무 많이 청구하고 법원이 너무 많이 영장을 발부해준다는 걸 비판할 때 쓰는 수치긴 한데 어찌됐건 이 정도로 통신영장은 별게 없습니다. 통신영장 압색당하면 제가 압색당하는지도 몰라요. 검찰이 그냥 지들끼리 해서 압색영장을 치면 법원이 내주면 SKT, LG텔레콤에 보내서 제 1년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그냥 받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가요. 그러니까 뭐 우리 집 찾아오고 나 찾아와서 뭐 절 뒤지고 이런 것도 없어요. 핸드폰 압수수색은 이제 핸드폰 가져가는 거고 통신영장은 통신 내역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봐. 그리고 95%씩 내주는 게 통신영장인데 무려 검사가 이걸 니들은 보면 안 돼. 그러고 반려한 거죠. 이미지 보겠습니다. 반려한 이유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검찰이 이 영장을 반려한 이유가.
최영중 범행기간을 보면 2024년 10월부터 범행기간 밑에 나와 있죠. 2025년 10월까지인데, 자, 경찰이 이제 그걸 확인해서 이제 수사를 시작했잖아요. 2026년 7월 현재 지금 수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통신사에는 통신 내역이 1년치만 보관되니까 경찰은 26년 7월부터 1년 전까지인 25년 7월까지의 이 통화 내역을 들여다보겠다라고 통신영장을 쳤는데, 검찰의 논리는 야, 이거 A양 사건이랑 관련 없잖아. A양 사건이랑 관련 없는데 이걸 왜 들여다보려고 그래? 라고 하면서 반려했다라는 게 지금 뭐 나오고 있는 설명입니다. 미친 거죠, 검사가. 검사가 미친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예. 이게 검사의 논리는 별건 수사가 안 된다는 논리거든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별건 수사를 하면 안 된다는 논리인데 이건 별건 수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관련 수사입니다.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수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거는 검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검사가 수사를 하다가 성매매 업소를 단속했거나 성매매를 한 사람을 단속했거나 어떤 성매매 행위를 하나 단속했다 칩시다. 그러면 성매매를 한 뭐 여성이나 포주나 뭐 성매매를 한 뭐 남성이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여성, 성매매를 한 여성 혹은 성매매를 한 포주, 성매매가 적발이 됐으니까 이거를 무조건 들여다봅니다. 이걸 무조건 들여다봐요. 다 찾습니다. 그래서 이 성매매 포주 핸드폰에 나와 있는 의심되는 남성들, 평소에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가 아닌 이상, 가족이 아닌 이상, 이 통화 내용은 봤을 때 이거 성매매 하는 걸로 의심되는데, 그래서 다 부릅니다. 다 불러서 심지어 통화 내용만 있지 그 남자가 끝까지 발뺌하면 성매매 했다는 증거가 될 수가 없잖아요. 뭐 돈을 뭐 은행 계좌로 보내거나 뭐 한 게 아니라 현찰로 줬다면 그냥 기소합니다. 그냥 성매매 했지 하고. 이렇게 수사를 해오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대한민국 수사기관은. 이게 기본입니다. 성매매 관련 수사는. 이렇게 안 하는 수사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성매매를 한 건 단속했으니까 그 한 건만 확인해서 기소한다? 이거는 제가 뭐 취재를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 차례 되거든요. 이런 수사를 들여다본 게 무조건 다 들여다봅니다. 지금까지 했던 성매매 뭐뭐 있는지 다 들여다봐요. 근데 유독 최 의원에 대해서는 그것만 수사해. A양하고의 관계 그것만 수사해. 나머지는 수사하지 마. 라고 수사에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넘어서 더 이상 수사를 못하게 족쇄, 압박을 채운 거죠. 검사가. 영장을 안 내주면, 앞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수사기관이 수사를 합니까? 영장이 없는데. 뭘 들여다봐요? 뭘 확인할 수 있어요? 영장을 안 내주면. 통신영장은 기본입니다. 통신영장을 봐서 의심이 되면 이제 금융 계좌 압수수색으로 가고 돈이 오간 걸 확인해야 되니까요. 뭐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아예 통신영장의 단계에서 막은 거죠. 자, 그러면 검사는 왜 이러느냐. 최영중을 지휘원으로 공천한 사람이 누구냐. 김진모 국민의힘 청주시 당협위원장이라는 사람인데요. 김진모는 최영중 사건이 알려지자마자 이 최영중을 좀 아꼈나 봐요. 바로 줄들을 칩니다. 이 김진모가. 최 의원은 미혼이다. 미혼인데 무슨 불륜, 외도 이런 거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이 피해자 A양이죠. A양에 대해서도 뭐 2차 가해성 발언을 했습니다. 뭐 어떤 의도로 지금 이러고 있는지, 뭐 그동안 무슨 둘 사이에 갈등 관계가 있었는지 뭐 이런 거를 좀 봐야 된다는 이런 취지의 2차 가해성 발언을 했습니다. 김진모가 누구냐? 제 노트북 화면 좀 잡아주세요. 아유, 화면이 켜지지가 않네요. 이게 화면이 커지지가 않네요. 예, 이렇게 커지는구나. 얘입니다, 예. 김진모. 이걸 왜 보여드리냐? 옆에 딱 나오죠? 대한민국 14대 서울 남부지검 검찰청 검사장. 남부지검 검사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남부지검은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의도를 끼고 있어서 금융 관련 수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을 빼면 가장 핵심 요직입니다. 가장 핵심 요직이에요. 검사장이 갈 수 있는 것 중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니면 남부지검장입니다. 가장 규모가 큰, 사이즈가 큰 증권범죄, 뭐 기업범죄 이런 거를 수사하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증권범죄 합수, 지금도 있죠. 증권범죄 합수단이 남부지검 안에 있죠. 진짜 잘 나가던 검사란 얘기입니다. 김진모. 얘가 MB정부 때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권에서 줄줄이
승진하고 잘 나갔던, 그러다가 뭐 문재인 대통령 되면 이제 좀 한직으로 밀려나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경력 보면 나와요. 예.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부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 광주고검 차장검사, 대검 기획조정부장, 어휴, 뭐 무지 잘 나갔네요. 서울 남부지검 검사장, 이거 뭐 꽃이죠. 모든 검사의 꿈 같은, 모든 검사라고 하긴 그렇지만 대부분 검사들이 꿈꾸는 자리입니다. 남부지검장은. 떡하니 남부지검장을 했던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공천을 줬고 아끼고 실드를 쳤던 사람이니까 검사들이 영장을 안 내준 거 아니야? 이 의심이 증거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죠. 영장 청구권이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영장 청구권이. 이 영장을 안 내준 검사 징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없습니다. 영장을 안 내주는데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검사가 경찰에서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는 영장을 청구하는데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검사 단계에서 반려할 때 아무 이유가 없어요. 네. 그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경찰이 보완해서 영장을 다시 꼼꼼하게 더 많은 범죄 혐의 같은 걸 써서 다시 올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거 검사가 또 반려하면 요 관계에서는요. 아무런 제재 장치나 이게 잘못됐다라고 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장치가 대한민국에는 제가 알기에 없습니다. 경찰은 신청하는데 검사가 법원으로 그 영장을 안 가져간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사실 경찰은요. 수사권 검찰의 수사권 박탈, 그 다음에 뭐 수사권 문재인 정부 때 수사권 조정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일선 경찰들이 하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아유 뭐 수사권 우린 관심 없어. 아유 검사 수사하라고 그래. 근데 우리가 수사하는 거 보고 싶은 영장만 좀 잘 내줬으면 좋겠어. 이거 어떻게 하는데? 이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경찰들은. 영장 청구권이요. 그만큼 큰 권한입니다. 그리고 이 영장 청구권은 영장을 주느냐 마느냐 이 단계를 넘어서 이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가르는 게 영장 청구권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영장 안 주는데 뭘 수사할 수 있습니까? 수사기관이. 검사가 영장 청구 안 해주면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불러서 물어보는 거 할 수 있겠죠. 장희수가 범죄 혐의 있으면 장희수 불러서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뭐 통신영장 안 나와. 통신영장 안 줬으니까 금융영장도 안 주겠죠. 계좌영장 안 나와.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현대사회에서 통신 내용 못 보고 금융 내용 못 보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수사를. 근데 대한민국 검사는 이 영장 청구권을 헌법에 명기되어 있죠. 독점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일단 영장 얘기 조금만 마지막으로 더 할게요. 저는 사실 그래서 약간 뭐 아까 뭐 이명수 기자 방송에도 얼핏 그런 말씀 드렸는데 보안 수사권을 박탈했다고 해서 우리가 검찰 개혁이 완성됐습니다라고 박수 치는 거는 뭐라 그럴까? 그런 기분은 드는데 저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속은 거에 가깝습니다. 검찰을 개혁하자는 거는 보안 수사권을 뺏고 말고가 검찰 개혁이 아니라 사실은 검찰은 없어졌죠. 공소청인데 검사들이 법률과 자신의 양심과 시민들의 상식에 근거해서 일을 공복으로서 인권의 수호자로서 열심히 잘할 수 있으면 잘하게 되면 그게 검찰 개혁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영장 청구권에 기소 독점권, 기소 편의주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검사가 여전히 이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만 갖고도 수사에도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장 청구권 갖고 덮고 싶은 사건 얼마든지 덮을 수 있습니다. 그죠? 저는 심지어 이런 가능성까지 생각해 봐요. 이 검사들이 장난치는 걸 너무 많이 봐서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거죠.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사건을 암장하는 거는 너무 많이 봤고요. 영장을 안 내줌으로써 덮고 싶은 사건을 덮는 거죠. 수사기관이 수사를 못하게 해서 검사가. 이거는 그냥 그 수사권을 박탈한 이후에도 무조건 그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검사들은 그걸 통해서 돈을 벌 겁니다. 범죄를 저질러서 돈을 많이 번 사람. 범죄가 보통 이제 돈 벌려고 저지르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부정한 짓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검사한테 돈을 갖다 주게 돼 있어요. 그 시장은. 그러면 검사들은
예전에는 편하게 직접 수사를 통해서 사건을 만졌지만 지금은 수사기관이 영장이 올라왔을 때, 수사기관에서 영장이 올라왔을 때 그 영장을 안 내주는 방식으로 수사를 못하게 해서 얼마든지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있다. 저는 이런 가능성도 나아가서 생각합니다. 김건희, 최은순, 김충식 얘네들의 방식은 뭐냐? 얘네들이 범죄자잖아요. 최은순, 김건희, 김충식은 이 사람들이 사실상 범죄자인데, 사실상이 아니라 뭐 범죄자죠. 정대택이 범죄자라고 고소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대택을 무고로 고소하죠. 무고로 고소해요. 그러면 정대택이 깜빵을 갑니다. 저는 여전히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사들이 여전히 이게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무고, 명예훼손 이런 걸로 가거든요. 처음에 정대택과 뭐 최은순, 김건희 이런 걸 보면 그 다음에 뭐 위증 이런 걸로 막 합니다. 사건을 이런 걸로 시작하는데 그때도 다 처음부터 검찰이 직수해서 검찰이 수사한 게 아니에요. 경찰 단계에서 경찰에서 하고 이제 검찰로 갔었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런 거죠. 어찌 됐건 검사랑 친하면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검사한테 줄댈 수 있으면 야, 너 저 사람 위증이나 명예훼손이나 무고나 일단 고소해. 그럼 또 하나의 형사사건이 되잖아요. 검사들이 그쪽 수사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방식으로 여기서 뭐라도 경찰이 어찌됐건 고소가 들어왔으니까 범죄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범죄가 요만큼이라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수사를 하기 시작하겠죠. 이랬을 때 여기는 영장을 잘 내주는 거예요. 여기는 원 범죄자인 이쪽은 수사를 못하게 봉쇄하고 이런 식의 것들도 저는 여전히 가능하지 않냐. 검사들이 이렇게 장난칠 때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거냐. 사실은 이런 논의도 차차 해가야 됩니다. 예. 완성된 게 아니다. 검찰개혁은.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카르텔은요. 권력도 갖고 있고요. 돈도 갖고 있고요. 언론도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도 자기 편입니다. 이거를 해체하고 깨부수는 게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수사권 하나 가져왔다고 이게 해체되지 않는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오늘까지도 대부분의 언론이 실컷 장윤기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최영중 사건은 충격적이지 않나요? 시의원이 이번에 지방선거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에 새로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현역 시의원이 의제 강간을 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압수수색 당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검사가 영장 청구권을 들고 여기에 개입을 해서 수사를 방해했는데 이거는 언론에 잘 보도도 안 됩니다. 오늘까지도 그냥 장윤기 사건만 두드려 팹니다. 이게 언론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언론. 네. MBC, JTBC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슬프지만. 이게 맞습니까? 최영중 사건은 얘기가 안 됩니까? 기사 가치가 없나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없습니까? 그래서 언론개혁해야 된다고 주구장창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최민희 의원이 이제 그 최고위원 예비 경선이 있었는데 컷오프를 면하고 이제 본선 진출자를 올렸는데 딱 하나 최고위원 나온 게 저는 언론개혁하고 싶어서 나왔다라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예. 언론개혁 꼭 해야 됩니다. 앞으로 최민희 의원님이 언론개혁에 좀 관심이 실제로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 많이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뭐 소통을 할 수 있고 저도 배울 게 있으면 배우고 하면서 언론개혁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민주당 정책의총 한다는 거잖아요. 당론 채택,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요구권 관련해서. 근데 지금 뭐 여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어쨌든 디지털 타임스에서는 유시민의 힘 이렇게 해서 민주당 검찰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키로 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청와대에서도 동의한다. 이 얘기까지 흘러나왔잖아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청와대 입장에서도 전당대 들어가기 전에 이걸 깔끔하게 처리하는 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이 이슈가 전당대회에서 계속 커지면 정청래 후보한테만 이게 도움되는 거거든. 네. 뭐 솔직히 얘기해서 김민석 후보를 뭐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사실은 대통령께서 간접적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그게 별로 유리하지 않거든. 이거 빨리 끝내는 게 낫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거 마지막까지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정보수집
정권 송치. 송치 네. 이걸 우회로를 막 모색한다 이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법안 발의 지금 낸 걸로 제가 알고 김남희 의원이 있는데 예. 전권 송치하는 안을 또 법안 발의를 했더라고요. 그거는 뭐 동의 별로 안 할 것 같고. 동의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게 만약에 이제 당론으로 정해서 갈 것 같은데 네. 보안수사권 폐지 이게 당론으로 정하게 되면 이제 뭐 당론 안 따르면 그건 진짜 해당이 되는 거니까 네. 당론으로 정하면 뭐 해결은 될 거라고 근데 봅니다.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수사 미비 보완책으로 지금 나온 게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송부한 기록에 대해 검사가 3개월 이내에 보안 수사 요구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로 한정한다. 이런 내용이 지금 보도가 막 되고 있어요. 뉴시스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이번에 여성단체에서 이야기한 거나 뭐 이런 등등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다각도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걱정을 어떻게 담아낼 거냐 요구건데 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 내용은 사실은 좀 전문가들이 해설해 주지 네. 않으면 오해 소지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내일 뭐 최종적으로 당론으로 되고 나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거는 검찰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다. 검찰에서 뭐라고 주장을 했었냐면 네. 지금도 혐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3개월 동안 검찰로 보내서 검찰이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스크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예. 스크린한 다음에 만약에 수사가 필요하다 하면 뭐 재수사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 하면 되지 않냐라고 했더니 이거는 의무가 아니라서 검사들이 제대로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럼 지네들이 지금까지 일을 안 했다는 걸 자인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의무화해라 이렇게 우리도 얘기를 막 둘 다 그렇게 했구나. 그러면 의무화해라 니네가 그러지 말고 이랬더니 그래서 이거는 뭐 괜찮다고 보입니다. 예. 3개월 내에 불송치 사안에 대해서 네. 검사가 의무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 네, 네. 그래서 뭔가 요구권이 있으면 그때 요구해라. 그때 해라. 근데 모든 수사를 하면 너무 커지니 네, 그 네. 사회적 약자 약자들 대상으로 네. 수사 범위는 한정하고 요 얘기예요. 네, 지금 핵심은. 저는 검사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건 좋다고 보여요. 모든 게 다 괜찮군요. 권한을 이런 것도 주거든요. 우리는 좀 네. 전문적 지식이 없으면 네, 이거 네. 뭐지?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뭐가 새로운 게 생기면 이것도 검사한테 권한을 더 주는 거 아닌가 그렇지, 이렇게 그런 생각할 수가 걱정이 있는데 있죠. 지금 검사한테는 전부 다 권한 규정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의무를 너네 일해라라는 네. 거여서 요건 오히려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도 한두 개 있잖아요. 특사경 법률 협력 근거. 특사경 저것도 이해가 돼. 특사경은 검사들이 뭐 지휘하고 그래야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민생 문제 해결하는 특사경을 네, 네, 구성하잖아요. 그 지휘라는 말을 없애자는 없애고, 거잖아요. 네. 협력, 자문은 좋다고 봅니다. 자문 좋다. 톤을 낮춰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게 특사경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검사가 지휘를 해야 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만약 그렇다면 뭐 정기적으로 이렇게 뭐 협력 자문을 하거나 왜냐하면 검사는 국가의 변호사인 거거든요. 그렇죠. 변호사 단체인 거잖아요. 법률 자문 자문할 수가 단체잖아요.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협력 자문할 수 있도록 하면 이것도 저는 좋습니다. 마지막 부분 한번 봐보세요. 이거 검사 면담권 신설. 검사 면담권 신설. 피해자들 이해관계인 검사는 면담. 실사하는 것.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이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권리를 그렇지. 신설한다. 이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게 왜냐면- 있으면 네. 검사한테 하소연해봐라. 네. 이건 좋습니다.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좀 괜찮은데요, 이거? 네. 이게 내가 네. 뉴시스 바로 따끈따끈한 거. 네네. 이거 단독! 괜찮아요. 단독. 왜냐하면 검사들이 이제 주장을 했던 게 보안 수사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그러면 살인범의 피해자, 뭐 성폭행범의 피해자를 우리가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 되지 않냐. 그다음에 이런 살인범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지 그 억울한 얘기도 한번 들어주고 그래야지 우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맨날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네. 실제로 피해자든 피의자든 우리가 억울해서 검사 얼굴 보자고 하면 검사 얼굴도 못 본다. 맨날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검사의 면담권이 아니라 이 피해자들이 필요할 때 검사를 면담할 수 있는 이걸 피해자의 권리로 신설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검사를 면담할 수 있는 권리를 피해자에게 준다라는 거거든요. 시민들에게 권리를 주는 거는 무조건 오케이. 그다음에 검사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무조건 오케이. 네. 예, 그래서 괜찮네요. 좋습니다. 이거는. 예. 전 일단 김용민 의원님하고 박은정 의원님, 예. 최강 의원님이랑 예. 정청래 대표님, 추미애 의원님도 경기도지사인데 이거에 관련해서 계속 글을 올리시거든요. 예, 네. 계속 올리죠. 여기서 전부 다 오케이가 나면 그때 좀 마음을 그치. 놓고. 근데 맞아, 맞아, 엊그제 맞아. 예. 최강 의원님 얘기 들어보니까 네. 좀 분위기는 잡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김현민 의원 보좌관하고 저 아까도 어젠가 통화했는데 흐름은 좀 잡힌 것 같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가닥은 잡혔고 약간 디테일한 부분들인데 네.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를 우리 이재용 좀 좋은 의원이 이렇게 방향으로. 해석해 주니까 아니, 다행이다. 오늘 저녁에는 툭 주무실 수 있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님께서는 검찰개혁 이외에 굉장히 많은 법무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을 해오셨고 그것이 국민들께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도 저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더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한편
제가 이제 검찰개혁 관련해서 하나만 장관님께 또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정부안이 있어요. 정부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거기에는 보안 수사권도 주지 않겠다라고 입장이 정해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의 당론도 정해졌습니다. 보안 수사권은 주지 않겠다. 대신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 다양한 제도들을 더 보강하겠다.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법사위를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이것과는 별도로 검찰안이 별개로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안은 계속 정부의 입장이 정해졌어도 그리고 국회의 입장이 정해졌어도 계속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라는 입장만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우리 지금 검찰 개혁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봅니다. 개혁의 대상인 행정 공무원들이 정부가 입장을 정해도 따르지 않고 국회가 여당 입장을 정해도 따르지 않고 거기에다 대고 입법을 발의한 법에 대한 쓰레기법이라고 이렇게 표현까지 하고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장관님? 뭐 검찰 내부에 그 다양한 의견이 있고 예. 보안수사 관련해서는 유죄의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굉장히 강한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네. 저는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기 때문에 이 현 상황에서 검찰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고민하는 게 좋다는 게 제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남희 의원님께서도 피해자의 의견들을 다양하게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경청해야죠. 근데 이제 피해자의 의견들을 보면은 피해자의 권리가 이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보호되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고 그 이면에는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받아야 된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다양한 우리가 제도들을 고민하고 설계할 수 있는 것이지 검사가 직접 수사, 보안 수사를 하는 것만이 유일하고 좋은 해결책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피해자의 헌법상의 권리 보장으로서 접근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안들은 저희가 입법 과정에서 법무부와 함께 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재 사무처장님, 헌법 12조 3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규정은 검사에게 수사권을 당연히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지금 검찰개혁에서 형사소송법 우리가 논의하는데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입법 재량인 것이지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위헌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헌재는 계속 발표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헌법에서 도출되는 것은 아니고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12조 3항을 읽어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에게 영장 청구권을, 영장 신청권을 독점적으로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이유가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전제로 하는 것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관을 나눈 거잖아요. 수사하는 사람이 영장 청구권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수사하지 않는 쪽에 영장 청구권을 줘서 한 번 더 걸러봐라.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헌법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법정 의견에서 거기까지 판단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건 차후에 사건이 구체적으로 제기가 되면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그 정도로 하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12조 3항에서 검사의 수사권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렇게 네, 이해하고 법정 동의하고 의견의 있죠? 입장입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의 김민전 의원님, 예, 대체 토론해 주세요. 네, 김민정입니다.